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중구의 임시회 사이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주요 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일괄 업무 보고를 듣고 과별 직제순에 따라 도시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로 안전도시국장으로 부임한 유진생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윤현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과 소통하면서 구정행정 업무에 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업무 여건 및 중점과제,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5쪽부터 174쪽까지 일반 현황과 175쪽 업무 여건 및 중점과제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고, 이어서 안전도시국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조 도시가 소관으로 도시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정비 사업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거지역 재개발 사업으로 현재 재개발 사업은 19개 구역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구역별로 단계별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지원하여 해당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업지역 재개발 사업은 현재 4개 구역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각 정비 사업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사업장 안전 관리에도 안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조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불량 주택이 밀집한 대사동 지역의 주거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정비 사업으로, 먼저 공은 1구역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연차별 계속비 사업으로 상반기 중에 제1호 주차장 조성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공사 착공 중에 있으며,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주민에게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문 3구역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보문 1구역과 마찬가지로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 중이며, 상반기 중에 소로 3-25선 도로 개설 공사 착공과 제2호 소공원 조성 공사를 완료하여 대사동 지역 주민에게 교통 편의 및 정주 여건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4조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국민이 행복한 재난 없는 안심중구 조성입니다.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사고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운영과 재난대응 안전항구훈련 추진,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 실시 등을 통해 생활 주변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방역관리 대책을 반영한 지역축제 안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약자와 구민을 위한 화재 취약계층 주거용 소화기 지원과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 등을 추진하여 안전한 주거생활 도모 및 범죄 예방과 재해 발생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조 선제적 체계적 자연재난대응체계 확립입니다. 기상특보 발효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과 태풍 집중호우 및 여름철 자연재난대응 등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자연 재난 대응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으며, 또한 현장 주심 재난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하여 재난 유형별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 정비, 풍수의 보험 가입 홍보와 지역 자율 방재단 내실 운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조 전시 재난 대비 민방위 교육 및 훈련 추진입니다.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민방위 교육 및 훈련, 실전 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을지 태극연습 추진과 전시 대비 효율적인 동원을 위한 인력 동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비상태세 발생 대비를 위한 민방위 시설과 장비를 세계적으로 유지 관리하여 비상 대비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조 7조 건설과 소관으로 국공유지 재산 관리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국공유지 재산에 대한 정확한 공부 정리와 현장 실태 조사 등으로 재산 관리에 철저히 기할 예정이며, 불법 도로 점유, 노상 적치물 정비를 위한 단속반을 편성하여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또한 무단 도로 조명 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조사로 불법 조명을 근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조 도로시설 정비를 통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운암로 및 소로 3루, 석교 16호선 도로 개설 등 총 28건에 대한 도로 정비, 도로시설물 수정 공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시 기반 시설 확충 및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하수도 정비를 통한 주민생활 개선입니다. 9건의 하천 생태하천 조성을 위한 소하천 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우기시 집중호우 대비와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또한 하수도 긴급 수선 및 준설 공사 등 17건의 주민생활 개선을 위한 하수도 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노후 하수광고 개량 및 주민의 생활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조 안전하고 밝은 도로 조명 정비입니다. 관내에 부적합한 도로 조명 정비 공사 등 12건의 도로 조명 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사고 사전 예방은 물론 야간 차량 통행 불편 해소 및 우범 지역 최소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1조 건축과 소관으로 건축질서 확립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불법 건축행위 지도 단속, 담당 구역제 시행과 불법 건축행위 예방을 위해 구 홈페이지에 예방 홍보자료 게시 등 주민 홍보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또한 건축사 대행 건축물, 다중 다가구 주택, 부설 주차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건축행정 건실화 및 내실 있는 현장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조 건축물 안전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유지 관리입니다. 다중이용 건축물 정비 점검 및 관리계획 수립 등으로 건축물 정보 관련 정보를 구축하고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 시스템 재구축을 통하여 건축물의 사용가치 유지 및 향상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조 도시재생 및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사업입니다. 문화동 6구역 삼익아파트와 태평동 3구역의 장미, 시흥아파트 안전진단, 태평동 5구역 정비계획 추진, 중천동 1구역의 관리처분 응가, 문화동 계룡맨션 착공 등 5개 구역의 재건축 사업과, 또한 최근 중구 곳곳에서 민간 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3개 구역의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진행 중인 23개의 개별 사업도 순항하고 있는 가운데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속한 행정 지원과 단계별 관리 감독으로 해당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조 투명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공동주택 노후 공용시설 지원 사업, 공동체 활성화 및 주거 안정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살기 좋은 아파트 문화 활성화에 노력하겠으며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78개 단지에 대한 운영 및 관리 실태 지도 점검, 찾아가는 공동주택 관리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해 주거 수준 향상과 효율적인 공동체 문화 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조 5개 강구 선진화로 지속 발전 도시 구현입니다. 불법 강공을 수거 보상제 동 자율 정비대 운영, 협업기관 협동, 크린 사이널 전개 등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불법 강공을 정비를 실시할 예정이며 또한 불법 강공을 발생 근절을 위한 시각시간대 정비활동, 지속적인 불법 강공을 정비로 선진 5개 강공을 문화와 아름답고 지속 발전하는 도시 구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조 공원과 소관으로 푸른 공원도시 조성 및 품격 있는 공원관리입니다. 태평동에 소재한 버든의 조폐 근린공원을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고 산선동에 소재한 원대 어린이공원은 새로운 방식의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하는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공원을 조성하여 이용하는 국민에게 만족감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적기 예초 작업 등 신속한 정비를 통해 공원의 안전과 쾌적성을 확보하여 민원 발생 전에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조 국민과 함께하는 숲과 꽃의 생태도시 조성입니다. 생활권 주변 도시숲 조성을 통하여 녹지 면적 확충 및 경관을 개선하고 또한 가로수, 도로섬, 수병 및 하단 등 도시숲 조성에 대한 유지관리로 숲과 꽃의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조 안전하고 건강한 산림 조성 및 보호관리입니다. 숲길 정비,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등의 사업을 통해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산림을 조성하고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무수동 이론의 인도 관리와 사방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하여 산불 방지대책 본부 운영 및 산불 취약지역에 대한 감시원 배치 등으로 산불 진화 역량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조 변속과 수관으로 편리한 주차 환경과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입니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주차장 운영 관리로 이용자 불편 및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차 불편 해소와 내 집 주차장 설치 지원 등으로 주민의 통행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며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 개선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 단속 카메라 설치 사업 등 교통시설물 개선과 정비를 통하여 교통약자 보호 및 보행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교통 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는 교통 유발 부담금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부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조 차량 지도와 지원을 통한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사업용 차량에 대한 운소사업 지도 관리와 화물 운소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을 위한 유가보조금 지원 등 사업용 차량 관리에도 내실을 기할 예정이며 또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으로 안전한 도로 관리 및 올바른 운송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조 스마트 주정차 단속을 통한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스마트 주정차 단속 환경을 조성을 위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사전 알림 서비스 추진과 이동식 CCTV 단속 차량 확대 운영을 할 예정이며 주민 신고제를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과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여 올바른 주차 문화를 확립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쾌적하고 안전한 차량관리 교통문화 정착입니다.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신속한 처리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자동차 정비검사 미수검 차량과 불법 구조 변경 차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아울러 자동차 정비 및 건설기계 사업자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차량 관리로 교통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조 도시 활성화과 소관으로 도시 재생을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중천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어린이 마을 놀이터 및 돌봄센터 리모델링 공사 등 각종 세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천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스마트 가로시설물 설치공사, 전통문화공간, 정비공사 등 각종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석계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사업 대상 부지 매입과 주민 역량 강화 사업 추진에 안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4조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빈집 정비 계획에 따른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 확보 및 사업지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속적으로 빈집 정비 사업을 실시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범죄 예방 도시 디자인 선도 사업 추진으로 안전하고 밝은 마을 환경 조성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안전도시국 전 직원은 혼연인체가 되어 보다 더 적극적인 현장 행정으로 국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민년 새해도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윤원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가 좋은 기운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를 보내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생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방금 안전도시국장님이 업무 보고를 들었듯이 안전도시국 7개과의 전반적인 업무는 주민들과 밀접한 생활민원이 많은 곳입니다. 무엇보다 주민 불편사항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곳이기 때문에 안전도시국장님이 과장님들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책이 요구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월 1일자로 인사 발령에 따라 중구로 전입하신 과장님 및 승진하신 과장님들께서 좀 중구 발전과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앞으로 하실 각오를 좀 듣는 좀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가능하시죠? 그럼 새롭게 승진하신 과장님부터 얘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이준석 과장님께서 중구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또 과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간단하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1월 1일자로 건설과장으로 발령받은 손석입니다. 평소 의원님들의 이제 많은 관심과 배려 덕분에 이번에 이제 승진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부정 발전과 살기 좋은 중구 건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건축가의 이종민 과장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1일자 건축과장으로 발령받은 이종민입니다. 유진생 국장님께서 그동안 잘 해왔던 것처럼 부정 발전과 신뢰받는 그 건축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웃님들께서도 많은 지도와 협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 송봉기 과장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1월 1일자로 대전시 공원녹지과에서 그 녹지 조경 팀장을 하다가 여기 김호동 과장님의 후임으로 제가 발령받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송봉기라고 합니다. 참 저희 중구가 참 제가 중고등학교를 중구 소속 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중구에 대해서 애착심이 깊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저희 공원녹지 분야가 실제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도심 가치 상승을 위한 그 공원녹지 환경 개선과 기후변화 대응, 그다음에 녹색 서비스 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과 현장에서 같이 뛰는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앞서가는 행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숲과 꽃의 녹색도시 1등 중구를 목표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대됩니다. 그리고 부서를 바꾸신 두 과장님들도 물론 중구 발전에 그동안도 저기 해주셨지만 앞으로도 직원들 사기 진작으로 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좀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 말씀대로 중구의 발전을 위해 모두가 우리 의회는 의회대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한마음으로 좀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에 앞서 도시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육상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많은 노력과 또 어려움을 겪으시면서도 이 자리까지 오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요. 도시과 도시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정비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한두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부를 좀 드릴게요. 이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우리 중구가 지금 제일 많지 않습니까? 네, 어차피 진짜 건축과에서 이제 업무를 보시다가 완전 도시국장으로 지금 영전을 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업무 파악을 좀 하시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지역이 지금 주거환경 더더구나 주거재개발 사업이 19군데나 있고 또 추진 정비구역도 많고 또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업지역 재개발 사업도 좀 몇 군데도 추진이 되고 있고 해서 대략 보니까 한 40군데 이렇게 38군데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재개발 재건축은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면은 사업 기간이 뭐 최소한 10년 이상씩 이렇게 걸리지 않습니까? 예,
이게 행정 절차가 이제 원체 복잡하고 주민들 동의를 또 받는 거에서부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다 보니까 이제 이게 시일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 근데 최근에 와서 부동산 경기가 몇 년 동안 갑자기 막 화랑을 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화랑을 타다가 정부에서 이제 또 너무 부동산 문제가 되니까 강력한 지금 부동산 억제 정책을 또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갑자기 이제 우리 재개발 재건축이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지역도 이제 갑자기 막 그냥 화랑이 되다 보니까 이제 급하게 막 지금 서둘러서 추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시작도 하기 전에 우리 중국 같은 데는 시작도 하기 전에 지금 부동산 억제 정책이 또 갑자기 또 시작이 되니까 이게 또 어려움이 올 것 같은 예측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은 좀 있습니다. 투기 가열집으로 이렇게 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나중에 이제 주민들한테도 뭐 이익 환수금이라든가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시죠. 이익 환수금이라든가 이런 게 또 강화돼 갖고요. 지역의 그 부동산 경기가 올라가면은 그만큼 주민도 부담도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려가 되는 것은 재개발 재건축은 이제 시기가 중요한 건데, 이미 본 의원 판단으로는 시기를 좀 놓친 감이 있지 않나. 지금부터 분양이 들어가고 지금부터 이제 관리 처분이 들어가고 하는 데는 이게 조금 분양이라든가 이 사업에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지금 예상들을 지금 벌써부터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시에 우리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한 3, 40군데가 이렇게 일시에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됐을 시에 만약에 부동산 경기가 완전히 또 가라앉았을 시에 그에 따른 부조금도 상당히 클 것 같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분양이 그런 때 안 될 대비해서 그런 예측을 미리 사전에 좀 대비해서 준비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어떠한 좀 방안을 갖고 있는지 그런 생각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저희 중구가 재개발 재건축으로 그 부동산 경기가 좋다 보니까 주민들이 지금 너도 할 수 없이 다 그 추진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리 처분이 지금 진행되면은 한 2, 3년 있으면 이제 철거하고 분양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부터 이제 정비구역 변경이라든가 해서 추진되는 데는 앞으로 한 4, 5년 이렇게 또 진행될 수도 있다는 점을 저도 알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주민들한테 부동산 경기가 죽을 경우에는 이제 부담이 된다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신속한 저희들도 뭐 대책은 없는데요. 이게 주민이 조합해서 추진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간에서 이게 행정적으로 지원은 절차라든가 모든 걸 빨리 진행해 줄 수 있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이 부동산 억제 정책을 정부에서는 강하게 지금 하고 있고, 우리 대전이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과열지구로 다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주택 하나 사는 것까지도 자금에 대한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을 100% 지금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 자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많은 지역에서 재개발 재건축도 일부에서는 상업지역을 막 무작위로 막 지금 매입을 해서 주상복합 시기로 이렇게 지금 건축을 하려고 시도하는 지역이 또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 이러다 보면은 이게 부동산 경기가 지난 가을부터 지금 일제 거래가 끊기다시피 지금 통계상 우리 대전 지역에 부동산 거래가 일체 지금 끊기고 있거든요. 거진 아마 지난해 30%도 거래가 안 되는 걸로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거래 자체가. 그럼 대출이 완전히 다 막혀 있고 하다 보니까 또 자금 추적을 100% 다 소명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취득세도 1가구 1주택은 1%지만은 2주택은 8%, 3주택은 12% 지금 올려놨습니다. 취득세 자체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돈이 있어도 마음대로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이제 지났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침체기가, 부동산 경기는 침체기가 한번 오기 시작하면 주기가 10년 이상 가거든요. 우리가 통상 지금까지 과거 예를 보면은. 그랬을 때 이 많은 지역에서
너도나도 앞다퉈서 재개발 재건축을 일단 시작했다가 우리는 대전시 전체 어느 지역 한 군데라도 미분양이 하나 나왔을 때는 이때는 이제 뒷감당을 못할 정도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아직은 미분양 뭐 이런 우려는 아직 없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앞으로 1, 2년 이내에 그런 사태가 올 수도 있거든요. 과거에도 10년 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시작된 데는 신속하게 완료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 절차를 빨리빨리 뒷받침을 해서 사업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뒷받침을 해주고, 물론 이제 행정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길다 보니까 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참 답답한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의원님도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일 민원이 많은 데가 안전도시구입니다. 우리한테도,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그러다 보니까 특히 재개발 재건축 쪽에 민원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행정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길다 보니까 이게 사업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동산 경기가 한번 침체기 오기 시작하면 한 10년 동안도 쫙 밀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지금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중구가.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우리 뒤에 계신 우리 도시과 우리 여기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이게 가능하면 신속하게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해줘서 사업을 빨리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대한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부동산 경기가 이게 침체기 가기 시작하면 이제 끝도 없습니다. 이제 이게 오래 갈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래서 가능하면은 재개발 재건축이 빨리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좀 뒷받침을 해주셔서 사업이 원활하게 되고, 또한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데 문창동 같은데 지금 시작들을 하려고 막 뭐 현수막 걸어놓고 했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쪽에는 우리가 봐도 야 이거 너무 지금 저 조합 결정을 하려고 하는 게 지금 맞지 않을 텐데 하는 우려를 지금 할 수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분들이 부동산 경기가 과거같이 활성화되지 않을 거라는 거, 너무 서둘르지 말라는 거, 이런 것도 우리 구에서 홍보도 좀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재개발 재건축에 너무 많이 난력을 하다 보면 이게 또 혼란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행정 절차라는 거 이걸 신속하게 처리해서 앞으로 주민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요. 그러면 이게 재개발 재건축 하다 보면 매립 비용이 원체 많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매립 비용에 대한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오래돼서 이게 사업 시행이 안 되면은 매립 비용에 대한 아마 법적인 분쟁도 상당히 많이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거든요. 예,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좀 많은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왕 시작된 지역은 하루빨리 신속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직원들과 같이 열심히 주민 피해 없도록 행정 절차 간소화를 할 수 있으면 최대한 간소화를 해서 주민 피해 없도록 이렇게 추진을 완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많이 좀 당부를 드리겠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중구가 좀 더 살기 좋고 쾌적한 그런 동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게 특히 안전도시과 같은 예산이 지금 전체 우리가 전체 예산 5,670억 중에서도 390억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 이게 사실 지역 경제라든가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이쪽 안전도시구 예산이 좀 많이 좀 확대가 돼야 되는데, 원체 이제 사회복지 쪽에 이제 복지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쪽 지역 개발에 투자되는 예산을 많이 확보를 못하는 그런 형편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역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라도 지역 발전을 좀 이끌어내야 되는데, 또 하필이면 이런 시기에 또 부동산 경기가 또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을 하니까 여러 가지로 이 우려를 안 할 수가 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특히 당부를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특별히 관심을 갖고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주민 홍보도 열심히 하고요. 주민과 함께 차질 없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게 당부를 꼭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육상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옥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궁금한 거 좀 질의드릴게요. 182쪽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 예. 보면 1구역, 3구역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지속이 되어오고 올해 이제 다 마무리가 될 예정인 것 같아요. 예, 올해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거기 지금 보면은 추진 계획에 주차장 조성공사 발주 및 착공, 소공원 조성공사 이렇게 있거든요. 이 맨 공원 밑에 1구역에 추진계획. 예, 추진계획 보면은 이제 저희들이 그 주차장하고 네. 소공원하고 그 거기가 올해. 위치가 어디쯤 되나요? 지금 충남병원 있죠? 충대병원. 네, 끄트머리 말하는 거죠? 봉은사라고 절이 있거든요. 건너편에 후문 쪽에. 절에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범원 오거리에서 충대병원까지 그 소도로가 쭉 났잖아요. 뭐, 소방도로가. 그 끄트머리에 긴 공터가 있더라고요. 거기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지금 그 충대병원 네. 후문 쪽에 그 이렇게 길 건너. 예, 건너편에 네네. 거기 끄트머리 주차되고 거기. 있고 이제 사람들 거기 하는데. 공원도 조성되고 주차장도 조성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만 지금 남은 건가 보죠? 예, 그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지금 범원 오거리 그 소방도로 따라서 이렇게 그 충대까지 쭉 한번 지나가다 보니까 건물도 많이 들어서고 상당히 많이 변하긴 했더라고요.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이제 도로라든가 기반 시설을 해주다 보니까 네. 그만큼 그거에 대한 또 주민들이 그걸 보고 이제 주택 개량이라든가 신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좋았고요. 거기 보문 3구역도 보면 보문 3구역은 지금 이제 어디만 남은 건가요? 지금 저희들이 그 소공원 그 한개소 지금 아직 2월 달에 준공 예정인데요. 네. 거기가 그 행정복지센터 대사동- 있는데 예, 거기에 거기 그 말하는 거예요? 뒤쪽에 예, 지금 네. 해서 있고요. 그리고 그 공원로 우회 쪽으로 올라오다 가면은 그 공원 조성한 데하고 주차장 조성한 데가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 사마빌라 쪽으로 해서 네. 그 뒤쪽으로 이제 도로 개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아, 그리고 용봉사의 그 인도 그 집중호우 때 그 수해로 인해서 피해가 입었던 그 용봉사 아래쪽에 그 보도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거기 대사동 행정복지센터 위에 소공원이 조성이 됐잖아요. 예, 예. 근데 거기 행정복지센터 방문해서 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집중호우가 내려올 때 그 공원에 이제 물이 차거나 해서 집안이 낮아질까 많이 염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들어보셨나요? 예, 갔습니다. 저도 네네. 거기 보고 방문을 해서 그 트렌치를 설치해서 배수를 잘 뺄 수 있도록 네, 그 배수 공사를 다시 또 했습니다. 그렇게 안전에 좀 안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그리고 구 케이블카 있는데 거기 공원 조성이 지금 되어 있잖아요. 예, 근데 그렇습니다. 거기 인도 쪽에 그 봉을 설치했다 그러나 봉을 많이 설치해놔가지고 인도 공간이 너무 넓어서 거기 주차장으로 조성을 해달라는 그런 저희 의원님들이 현장 방문도 했었고 주문이 있었는데 아직 진행이 되고 있지 않아서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있는지 좀. 저희들도 금년 상반기에 네. 어차피 지금 볼라드로 해갖고 설치되어 있는 거를 네네. 철거하고 그 주차장으로 한 20여 대 이렇게 설치하려고 계획이 있습니다. 언제쯤 준비가 가능할까요? 한 상반기에 하여튼 상반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아,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의원입니다. 네. 이번 우리 안전도시국 이제 인사이동이 이제 많이 있었죠. 예, 예, 그래서 승진하신 분들도 계셨고 또 자리 또 이동하신 분도 계셨는데 우리 안전도시국에서는 재건축 건축과 재건축 소관 공동주택 빼놓고 한 19구역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 예, 예정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이제 주민들 걱정은 또 이제 그것이에요. 예. 이제까지 공동주택
재개발 이렇게 좀 추진하고 있던 분들이 자리 이동을 하니까 혹시 또 행정적으로 조금 더 걸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본의원도 그분들한테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그분들이 이렇게 건설과에 계시던 분들 또 건축가 이렇게 또 승진하셨고 하기 때문에 국장님이 이런 안전도시에 이제 있으셨다가 국자로 오셨기 때문에 차질 없이 잘 지금 계획대로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본 의원도.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이 지금 행정적으로 필요한 재개발 이런 데가 좀 많은데 이것을 주민들이 걱정하지 않게 행정적으로 좀 신속하게 할 것은 빨리빨리 신속하게 해드리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인사이동일 때는 그렇게 직원이 하더라도 인수인계를 확실히 해서 예, 예, 그 신속하게 예. 처리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마치겠습니다. 이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과장님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옥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궁금한 거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184쪽에 보면 네, 예. 부장님, 거기 재난상황실 운영에 있어서 재택치료자, 자가격리자 관리 및 무단 이탈 대응, 해외 입국자 안내 등이 있어요. 네, 네, 재택치료자, 자가격리자 관리에 있어서 안전총괄과 역할은 어떤 것이 될까요? 총괄 업무에 대해서 네. 그 재택 뭐 치료자든가 자가격리자에 대한 이런 거하고 그 현황만 파악하고 있고요. 예.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무단 이탈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 같이 그 저희들이 직접 네. 안전총괄과에서 나가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잘 알겠고요. 어쨌든 안전총괄과는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빨리빨리 대응도 잘 해주시고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예, 네, 감사하다는 과장님이하고 말씀. 직원들이 진짜 네,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 또 감사합니다. 기후변화가 심한 시기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재난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비상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안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전총괄과 업무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안전하게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질의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수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서수석 과장님 계장님으로 계셨다가 이번 승진해서 과장으로 오셨죠? 예, 축하드리면서 제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건설과 민원이 좀 많이 좀 들어오죠?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민원이 많이 들어올 줄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지역에 어떤 민원이 있어서 건설과 질의를 민원을 넣었어요. 넣었는데 아주 신속하게 바로 대처해 주셔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고마워했습니다. 이렇게 발빠르게 대처를 해주는 모습에 주민들이 감동받았고, 또한 어떻게 하다 보면은 조금 날짜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이 민원은 조금 늦습니다. 이런 거를 그 민원인한테 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하게 처리할 거는 신속하게 처리하고요. 예. 하여튼 처리가 좀 지연되는 거는 주민에게 알려줘 갖고 어느 날짜에 처리된다고 이렇게 알려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바로 신속하게 이제 해주는 것도 있지만은 어떤 민원을 제기를 하면은 조금 기간이 조금 걸리는 게 좀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 민원인 분한테 신속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이것은 무엇 때문에 조금 늦습니다. 이런 거를 꼭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또 이제 봄이 돌아오면은 좀 위험한 게 좀 있죠. 싱크홀. 예, 예. 예, 얼마 전에 뉴스에서 나왔지만은 그 싱크홀이 꺼져가지고 주민이 다치는 사례도 있었어요. 네. 예, 우리 지역에도 우리가 좀 원도시만큼 오래된 도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도로, 인도 이런 것 좀 세밀하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현장을 적극적으로 예,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옥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설과도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부서인 걸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신속하게 이렇게 대처해 주시는 부분도 있는데 또 그렇지 않고 연락도 없고 그런 부분도 좀 있어서 제가 미치 지금 설명을 잘 못해서 그거는 못하겠는데 대체적으로 신속하게 발빠르게 대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하나 그 도로 조명에 대해서 지난 21년도 정리회 때 제가 사진도 띄어가면서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세무서 내거리에서 선화행정복지센터 거리가 밤에 너무 어둡더라. 그래서 그 가로등을 좀 교체해달라고 했는데 올해 계획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도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나무에 대해서 가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공원가하고 같이 협조해서 정정 작업을 실시하고, 그리고 그 사이사이 좀 어둡고 문제가 있는 거는 가로등을 신설해갖고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세무서 사거리에서 그 행정복지센터 거리 얼마 되지 않거든요. 예, 거기 이제 보안등 LED로 교체한다는 얘기를 제가 듣긴 했었는데 올해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치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충대병원 뒷길 한마도서관 가는 길 거기도 상당히 어둡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한 바 있는데 거기 교체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한번 가봤는데 그냥 그대로 있더라고요.
거기는 어떻게 되는 하여튼 저희들도 네. 그 지역에 대해서 한번 나가보았고 네.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하게 그 LED로 교체하든가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 도청 뒷길은 한번 검토하시고 결과에 대해서 좀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LED로 지금 전반적으로 다 교체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지금 전체적으로 중구 전체에서 한 몇 프로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79% 정도가 지금 LED로 교체했습니다. 교체가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거기 보문 오거리에서 충무지검 가는 방향 있잖아요. 네, 네, 티미 쪽으로는 되게 하나고 교체가 된 것 같은데 그 충무지검 가는 그 길도 아직 그대로 있거든요. 그런 하여튼 부분도 좀 검토해 주시길.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현장 보고 네. LED로 교체할 거 있으면 신속하게 교체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영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영길 의원입니다. 네, 관내 그 도로시설 정비를 통한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하고 하천 하수도 정비를 통한 주민생활 개선이 많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예, 일단 우리 건설가 직원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올 한 해도 신속하게 잘 처리돼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신속하게 처리해서 네.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 본 의원이 한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네, 차량을 중심으로 하는 도로는 아니지만 이게 주택가에 있는 골목들도 다 차량은 진입할 수 있잖아요. 예, 그 그렇습니다. 집 근처나 상가 앞에 불법 적치물이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보면은 막 세멘 해가지고 놓은 것도 있고 타이어 같은 데다 놓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그 상가나 집주인들이 나중에 자기들 차를 대기 위해서 놓은 거는 나중에 치우고 놓으려고 확보화 차원에서 넣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못 놓게 아무 차도 못 대게끔 그렇게 돼 있는 것들은 사실은 이거는 노상 적치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해소해서 주차난을 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금 교통과에서 내 집 주차 갖기 해갖고 담장을 없애갖고 안으로 이제 주차장 확보하는 그런 사업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통과에서도 이면도로까지는 저희들이 인력이 다 정비는 어려운데 하여튼 이면도로에 자기 집 앞에 타이어라든가 적치물을 이렇게 해갖고 공간을 자기가 활용하려고 본인들이 집 앞에는 이렇게 적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이면도로도 한번 민원이 발생하고 그러면은 신속하게 나가서 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업무는 건설가 업무죠. 그죠? 예. 교통과 업무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예. 도로 적치물에 대해서는 이제 어차피 건설가 소관이고요. 예, 주차 공간이 부족한 측면에서 사실 거기 영업에 방해되게끔 365일 세워놓는다든지 24시간을 세워놓는 거는 아닐 테고 어쨌든 그 지역을 방문해서 주차를 하려고 할 때는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있는 업소를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 결과적으로 지역의 어떤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텐데 너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차를 댈 데가 없다 보니까 도로를 이렇게 이제 점용해서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차량 교류가 서로가 안 되고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주차를 할 수 있는 흰선이 그려져 있고 그런 데는 그런 걸 세워놨을 때 왜냐면 사람이 이동을 해서 바로 치우고 될 수 있는 데는 본인들 차량을 대기 위해서 확보해놨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아예 그걸 치울 수도 없게끔 해놓은데 이런 데는 그런 적치물은 좀 제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들도 한번 조사를 해서 제거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제거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런 거에도 좀 이렇게 그 생활 민원이니까 그런 것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과장님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거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의원이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이제 바로 곧바로 있으면 이제 구정 명절이 됩니다. 네, 사실 그 이제 정치인들이나 그 인사하는 뭐지? 현수막들을 굉장히 많이 걸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정의가 어떤 부분들에서는 뭐 선거법 어디서는 그 허용이 되는데 또 건축법에서는 허용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는 얘기를 해요. 논의를. 우리 중구에서 그 현수막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도 이제 선관위에 예. 한번 문의를 했거든요. 질의를 해봤는데 뭐 선거 180일 이전에는 그 설치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지금 뭐 우리 5개 광고법에서는 어차피 정치인이라든가 공공성을 띠지 않고 개인적인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근절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시적으로 뭐 설 명절 해갖고 하는 거는 뭐 5개구청과 같이 협의를 해서 뭐 한 일주일이나 이렇게 저희들이 기간을 두고 이렇게 처리는 한 적은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그 시민들이 볼 때는 구민들도 그렇고 현수막에 대해서는 이제 그 게시대 아닌 그런 데 설치하면 이제 다 불법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그걸 또 왜 철거 안 해주냐고 하는 민원이 또 많이 있어갖고 할 수 없이 그 5개구청이 같이 협동을 해서 맞춰서 그렇게 기간을 두고 저희들이 처리한 적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언론에서 보도된 적도 있었고 사실은 이거는 법에는 위법인데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논쟁도 있었는데 뭐 중구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불법 현수막이다 해가지고 철거를 해서 뭐 토요일 금요일 날 저녁 때부터 뭐 달고 뭐 이러는 경우도 있었는데 또 타구를 가보면 또 현수막이 또 걸려 있는 데도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5개구나 대전시나 이런 거에서 어쨌든 국민이나 시민들, 구민들에게는 법에 정확한 잣대를 대면서 정치인들한테는 또 정확한 잣대를 대지 않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랑 해서 질의를 하든지 해서 그 대전시랑 해가지고 좀 같은 돌출안을 좀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하여튼 시하고 예. 구가 같이 협력해서 합의 일체가 돼갖고 일적 그 정확하게 잣대를 대고 이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면서 저희들이 그걸 조례로 제정해서 그게 불법 현수막이다 규정해놨는데 또 뭐 정치인들은 그걸 하고 있고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다 하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가에서도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이제 뭐 명절도 있고 또 선거도 있고 뭐 선거 기간에는 저희들이 선거법에 의해서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명절에 붙이는 거에 대해서는 좀 정확한 좀 이게 기준을 중구만이라도 기준을 해서 의원들한테도 그걸 공지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네.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이렇게 예.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건축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수 의원입니다. 우리 이정민 기자님 이번에 승진하셨죠? 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면서 우리 우리 건축 행정에 심혈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책자에는 없지만은 건축물 관리법 시행에 따른 건축물 정기 점검 안내 좀 한번 질의 한번 해볼게요. 네. 예. 이것이 지금 건축법에 의해서 이제까지 실시됐으나 지금은 건축물 관리법으로 탁법이 개정됐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언제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이게? 그 작년 5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작년 5월 1일부터 시행이 됐어요? 예. 그러면은 지금은 지금 제 18조를 보면은 건축물 관리법 18조를 보면은 점검 기간의 지정을 한번 언급해 볼게요. 질의를 지정해 주는 곳. 자, 특별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관리 점검 기간을 지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구청장이 어디 이 점검 기간을 지정하는 겁니까? 지정은 안 하고요. 네, 여기는 18조에 돼 있는데. 그러니까 구청장이라든가 시장이 예, 지정을 해놓은 업체를 예. 지정해갖고 그거를 해놓은 걸로 이렇게 시에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죠. 구청장이 지정을 할 수가 있죠. 예, 예. 왜 본인이 이 질의를 하냐면은, 지금 이제 공동주택, 예. 여기에 이제, 정기 점검을 받던 곳이 상당히 이 정기 점검, 수수라고 할까요? 예. 그것이 상당히 올랐어요. 이게 3년에 한 번씩 받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3년에 한 번씩. 예. 예. 사용 승낙 받은 지로 5년 이내에 해야 되고, 예. 그 뒤로는 3년마다 한 번씩 예,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한 90만 원 받던 이 정기 점검 이 수수료가 한 425만 원으로 올랐어요. 여기 대해서 한번 우리 국장님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그 정기 점검하는데 이제 말하자면 기술자라든가 점검 요율이 올라가고 금액이 오를 수는 있습니다. 단가가 오르는 겁니다. 만약에 인건비라든가 점검하면서 요율이라든가 해당 이거에 대해서 오를 수가 있어서 금액이 아마 더 오른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이제 건축물 관리법으로 이제 법이 개정됐을 때 그전에는 건축법에서 실시할 때는 점검 기간을 몇 군데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동대표 회의에서 이렇게 해서 한 곳을 선정해서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법이 소유자가 정기 점검 업체를 선정을 그렇죠. 해서, 예. 추진이 됐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몇 개 업체가 이제 치열하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가격면에서 좀 저렴하다고 할까? 이제 이랬었어요. 그런데 이 건축물 관리법으로 개정되면서 여기에 지금 18조에 보면은 구청장은 건축물 관리 점검 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지정한다. 예. 그런데 그렇게 지정하고 나서 이것이 상당히 올랐어요. 지금. 이렇게 올랐으니 이 주민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법적으로 지정을 해놓고 당사자가 그 점검을 받도록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이제 건축주가 수의계약을 이루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금액을 다운해 갖고 이렇게 받아 갖고 진행을 했지만 지금은 정비업체가 이제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수수료는 항상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 법적인 인건비라든가 요율 이런 걸로 해서 수수료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단가로 이제 받는 거기 때문에 오를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느낍니다. 물론 뭐 모든 물가가 다 올라가고 인건비가 상승되고 하니까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90만 원을 하던 것이 이렇게 400만 원이 넘게 올라갔으니 공동주택에 사는 아파트 주민들이 다 부담해 이게. 예, 그러니 반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는 본회의는 어느 시스템에 의해서 여기 국토부에서 이게 내려주는 줄 알았는데 이 지금 건축부 관리법을 보면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구청장이 지정하는데 그 기관에서 이렇게 400만 원씩 넘게 정기 점검을 수수료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렇게 오를 수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뭐 어차피 그 안전점검 업체는 지역 예. 업체로 해갖고 예. 이제 구청장이라든가 시장이 그걸 이제 조사한 걸 바탕으로 해서 그 생애 이제 시스템에서 이제 자동으로 저희들이 그 업체를 입력해주면은 그 업체와 이제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금액은 또 법적으로 그 정해져 있는 사항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제 소규모 아파트 이런데 우리 지역에 있는 그 아파트를 제가 알아봤더니 몇 군데가 돼요. 근데 이렇게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아파트예요. 그러니 이렇게 갑자기 올랐으니 황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본의원이 파악을 한번 해보니까 이런 실정이에요. 예? 예, 이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그 기관에다가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갑자기 올랐으니 주민들의 반발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뭐 법적으로 수수료라든가 그 점검 금액은 정해져 갖고 딱 있기 때문에 더 이상도 이하도 못 받게 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당초 뭐 수의계약 하면은 그만큼 저렴하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내려갈 수 있었는데 지금 이제 법적으로 이제 딱 지역 업체로 해갖고 정해서 지정을 해주다 보니까 그리고 요율이라든가 면적 이런 걸 다 따져갖고 그 면적에 맞게 금액을 산정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는 좀 어쩔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옥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궁금한 것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193쪽에 거기 도시재생 및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사업에 있어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대전 선화 지역주택조합이
이제 설립 인가가 났다고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설립 인가 조건이 지역주택 조합원 몇 프로가 돼야 되고 그런 건가요? 지역주택 몇 프로가 아니라요. 네, 50% 이상 어차피 그 지역주택으로 네. 조합원들을 모집을 해야지 된다. 50% 이상이면 돼요. 예, 건립 인원이 그 조합원들. 그러니까 세대 수가 뭐 500세대라면은 뭐 250세대 이상 조합원들을 해갖고 모집해서 거기 추진을- 분양이 지금 어느 정도 됐나 혹시 아세요? 분양은 아니고요. 네. 그 조합원 모집을 했는데 거기는 아, 500명이나 뭐 지금 몇 프로 정도 됐어요, 그러면? 지금 조합원 수는 4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424명이요? 예, 그 세대 수는 550세대고요. 그럼 이게 몇 프로 되는구나? 100세대. 그럼 이게 지금 75% 정도. 75%요? 네. 지금 이게 착공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차피 지금 사업 계획도 승인 절차를 또 받아갔고요. 예. 추진해야지 되기 때문에 지금 아직 조합원 모집도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 네. 원래 전체적으로 뭐 원래 분양이 조합원 분이 524명으로 돼 있고요. 일반 분양이 26세대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아직 조합원 모집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착공까지는 한 내년도 돼야지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내년도요? 있어요. 예. 잘 알겠고요. 195쪽에 그 맨 밑에 보면 5개 광고 소비 쿠폰 사업 추진이 있어요. 네네. 국비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요거에 대한 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밑에 보면 소상공인 13개 업소 점포가 간판 제작, 설치비 이게 지원을 하는 건가 보잖아요. 예. 신청자에 이게 한해서? 이제 작년에 네, 어차피 13개의 그 점포에 대해서 네, 제작비 설치해 갖고 저희들한테 이제 신청한 그러니까 여기 지역에 있는 사업자가 네. 그 소상공인 간판 점포에 대해서 정비하려고 해갖고 지원 요구하는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최대 얼마까지 뭐 이런 게 있나요? 최대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여기 2천만 원 정도 지급된 게 예, 작년도 백- 이제 실적인 거죠? 예, 실적입니다. 올해 나간 게 아니라 네. 이제 쿠폰 사업을 국비 지원을 받아갖고 네. 당초에 156만 5천 원 정도를 분할해갖고 일괄적으로 다 소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한 개 수당 156만 원 일괄적으로? 예,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13개에 대해서 13개 에 균등하게 이렇게 156만 그래 5천 돈으로 원. 주는 거예요? 아니면 간판을 정비해 주는 게? 아, 정비한 그 업체에 네. 간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광고 쿠폰으로 광고 업체에다가 광고 업체에다가?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게 한시적인 그 국비 사업이라요. 네네 일시적으로 하고 금년에는 아직 내려오는 게 없습니다. 내려온 게 없어요? 예. 그 선정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지원을 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은 이 광고업자 해갖고 지금 15군데가 들어왔는데요. 아 한 그랬어요? 2개소가 이제 탈락. 그랬어요? 지원 여기에 해당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네 업체가 그래서 탈락한 거예요. 예, 올해는 예산이 아직 없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는 모두 끝마쳤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이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의원이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